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대한민국 5번째, 독일 46km, 일본 100km, 한국 213km. 우리가 흔히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노인국가 그러면 그만 일본이 그만 그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한국이다. 일본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참 제일 심각해요. 근데 유럽에서 제일 심각한 독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라고 보는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 한국이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요층들이 주로 사회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흔히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층들이 감소하는 속도가 한국이 딴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빨랐던 일본을 100이라고 볼 것 같으면, 유럽에서 제일 상황이 안 좋은 독일은 한 46km 정도.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2배나 더 빠른 213km로 생산 가능 인구가 빨리 감소하더라. 빠르게 감소하더라. 이걸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를 국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독일, 일본, 스페인, 프랑스, 미국,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빨라요. 그래서 이 국제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하고 핵심 노동인구, 이 둘을 대체로 노동 연령 인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 연령 인구가 한국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동 연령 인구 감소 속도가 국제 간의 비교가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 46km, 일본 100km, 한국 213km의 속도더라.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를 비교하는데, 저출산 2020년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꼴찌한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OECD에서도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꼴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8개 국가 중에서 37위 이탈리아는 1.24명인데 38위 대한민국은 0.84명. 그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아니, 3위 프랑스가 1.79명이고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인데 그 격차만큼 그 이탈리아와 한국의 격차가 생기잖아요. 이런 정도로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꼴찌긴 꼴찌인데 이거는 뭐 아주 뭐 압도적 꼴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율은요,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마도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 출산율을 떨어지지 않게 또는 높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국가별로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6개 나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프랑스는요, 2.03명에서 1.79명으로 떨어져 가지고 10년 사이에 0.24%가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 마이너스 12%가 떨어진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5%. 그런데요, 독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010년도에 유럽에서 뭐 거의 최악이었죠, 독일이. 그래서 1.39년, 2010년도에 1.39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5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은 오히려 2010년에 비해서 2020년이 출산율이 10%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뭐 조금 줄기는 합니다만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1.39명에서 1.33명으로 거의 4% 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정도라면 뭐 거의 현상 유지했다 볼 수 있겠죠. 대만은요, 2010년도에 출산율이 최악이었어요. 그 0.89명이었는데 그 이듬해 바로 1명을 회복했다가 2020년에는 0.99명이 됐습니다. 그래 보면요, 대만은 10년 전에 비해서 11% 오히려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한국은 2010년도에 1.23명이다가 2020년도에는 0.84명으로 떨어져 가지고 2010년 대비 2020년이 마이너스 43%예요. 43%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딴 나라하고 비교해 보세요. 12%, 15%, 플러스 10%, 마이너스 4%, 플러스 11% 하고 마이너스 43%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무능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딴 나라보다 돈을 적게 넣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죠.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2년까지 380조를 부었다 그래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율은 2020년도 것만 봐도 그렇고 지난 10년간의 출산율을 보더라도 한국이 딴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최악이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노령화 속도인데 프랑스는요
인구의 7%가 그 노인이면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고령화 사회가 되죠. 고령화 사회가 되죠. 근데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거쳐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이르는데 2018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154년이 걸립니다. 미국은 106년, 독일은 77년, 대만은 32년, 일본은 35년, 한국은 24년이 걸립니다. 딴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산율이 곤두박질 친 결과입니다. 딴 나라는 대체로 출산율이 완만하게 낮아진 반면에 한국은 아예 추락하다시피 곤두박질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는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게요. 초고령 사회에 가면 한 사회 전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국가의 이 출산율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는 횟수도 딴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짧아요. 프랑스가 39년, 미국이 24년, 독일이 27년, 대만이 8년, 대만이 우리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상황이 한국 비슷하게 나빠요. 일본은 11년, 최악이라는 일본은 11년, 한국은 불과 7년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회를 지탱해 주는 건요, 자본이 아닙니다. 노동의 수와 질입니다. 중국이요, 경제 수준은 사실은 아직은 개발도상국가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빅2가 된 건 왜 그렇습니까? 노동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인도가 막 엄청나게 커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노동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큰 힘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노동 연령 인구의 규모와 노동의 질이라고 봐요. 그렇게 볼 때 노동 연령 인구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튼튼하고 아주 규모가 커야 또 수준이 높아야 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 가능 인구, 요거는 15세부터 64세까지 그 인구를 말하는 거죠. 요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요, 우리나라 통계를 그냥 막 믿으면 안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통계청이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사용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뻥튀기 한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1921년에 장기 추계를 내놓는데 거기 보면 2070년도에 15세에서 64세, 요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죠. 그죠? 인구가 46.1%를 차지하고 65세가 46.4%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전망을 해놨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세에서 64세의 인구가 2070년도에 683만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2020년도의 통계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인구조사회가 통계를 내놓죠. 통계를 넣는데 그 통계 보면요. 0세부터 내국인 중에 0세부터 14세가 625만 남짓이에요. 그 다음에 그 통계에서 2020년 인구 통계에서 내외국인을 합하면 625만이고 내국인만 하면은 0세부터 14세까지가 617만 5천쯤 돼요. 5, 6천 돼요. 근데요. 요 2020년도에 0세부터 14세의 사람이 2070년, 50년 후가 되면 50세에서 64세 사람이 되겠죠. 근데요. 아니 625만 또는 617만이던 인구가 2070년 추계에서는 683만으로 나와요. 아니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 내외국인을 합한 숫자에 비해서는 58만 명. 그 다음에 내국인만 그 숫자에 비해서는 내국인 인구에 비해서는 65만 명이 증가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50년 후에 그 똑같은 세대에 똑같은 나이대의 사람이 50년 전보다 58만 내지 65만이 늘어났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도 있겠고 할 테니까 이 통계청이 70만 명을 생성해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를 진짜로 한번 따져보자.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거에 비하면 보면요. 2020년에 3,738만 명이 되는데 2025년에는 4.7%가 줄고 2030년에는 9.5%가 줄고 2040년에는 23.7%, 2070년에는 53.5%가 줄어든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청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정확합니다. 근데요, 이 한국의 그 출생아 수를 보면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딱 20년입니다. 20년 동안에요. 90만 이상이 출생을 해요. 20년 동안. 그 중에 100만 명 이상 출생하는 해도 12해나 돼요. 요걸 뭐 이해하기 쉽게 100만 세대라고 부릅니다. 90만 그 100만 전후로 그 출생한 세대. 이 세대가요.
노인에 진입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65세 노인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39년 사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쭉 한 표를 보면요. 쭉 나와 있죠. 1955년에는 55년에 출생했는데 65세가 되는 건 2020년. 그 사람이 90만 8천이 출생을 했죠.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출생한 애는 1960년생. 이 사람들이 2025년에 65세가 되는데 108만 1000명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요. 그럼 2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태어난 인구가 지금까지 생산 가능 인구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렵니까? 노인으로 편입되죠. 그렇죠?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1년에 뭐 7, 80만씩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25% 감소할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를 추계를 해보면은 2020년에는 3,575만 명, 2440년에는 2,680만 명. 그래서 75%로 줄어든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1000만 가까이 줄어들잖아요. 20년 사이에. 900, 800, 한 900만 줄어드니까. 그 심각성은요, 이 감소 속도가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사이에 5년씩 끊어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2021년에서 25년 사이에 감소할 사람들은, 그 노인으로 빠져나갈 사람들은 154만 3천이에요. 26년에서 30년은 185만 3천. 그래서 2036년에서 40년 사이에는 299만 5천 명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노인 인구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걸 연평균을 내보니까요. 2021년에서 25년 사이에는 연 31만 명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이 진입하는 숫자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근데요, 이게 26년에서 30년 사이에는 37만, 31년에서 35년 사이에는 51만, 36년에서 40년 사이에는 60만. 이렇게요. 계속 폭증을 하죠. 그래서 36년에서 40년 사이에는 매년 60만씩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충해요? 60만이나 줄어든대. 한 해에 60만이나 줄어든대. 그래요. 그 가속도를 보니까요. 첫 5년에는 100이라고 잡을 때, 그 다음은 120, 그 다음은 166, 그 다음은 194.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그죠?
가속도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노동자가 이래, 노동 생산 가능인 거 이래 줄어드는 걸. 이렇게 가속도로 줄어드는 걸. 그 다음에요. 핵심 노동연령 인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준이 그걸 기준 삼는 게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여튼, 이 통계청에서 얘기한 거는 25세에서 49세, 요 사이가 핵심 노동 연령 인구다. 그 정하고, 이 변화를, 장기 추이를 밝혔습니다. 근데요, 이 표보다가 더 심각해요.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2020년에서 2045년) 사이에 그 핵심 노동연령 인구가 1800만에서 1179만으로 34%가 줄어듭니다. 그걸 쭉 따져보니까 2020년을 100으로 잡을 경우에 2030년은 87, 13% 줄어들고 2040년은 75%로 2045년에는 66%로 2050년에는 55%,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요, 이 감소 속도도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20년 사이에 25%가 줄어들어요. 25%가. 요게 100에서 75로 줄어드는데 2040년에서 2050년 사이, 요거는 10년 사이에, 그 20년의 반 사이에 100에서 73으로 줄어들어요. 27%, 그러니까 25%보다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가속도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소 속도가. 그만큼 많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딴 나라들은요, 감소되는 게요, 아주 스무스하게 감소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파르게 감소되는 데다가 이게 가속도가 붙어 보니까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노동연령 인구 감소 속도를 국제 간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관련 보도를 보자면 206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꼴찌고 고령화가 1위가 될 거다 한데, 이거는 2060년까지 안 갑니다. 한 2050년쯤 가면 그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가속도를 전혀 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추계하는 통계청의 장기 추계들을 보면요, 지금 올해 출산율이 0.84고 내년은 0.75쯤 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이죠, 1.5명, 1.6명 이런 식으로 출산할 거라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수는 엉터리 예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측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런 통계청의 예측은요, 아주 비현실적이고 맞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핵심 노동 연령 인구가 2047년에 OECD 꼴찌가 될 거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요. 2040년 전에 돼요. 아까 봤잖아요. 딴 나라의 이 속도하고 우리나라 속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를 비교해 놓은 그 기사가 있는데 이 한겨레 보도 기사입니다. 뭐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화식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생산 가능 인구가 10%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면 3,000명에서 10% 같으면 300명이죠. 2,700명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국은 12년,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 이렇게 보도를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그 출산율 그 저하 가속도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은, 그 다음에 100만 전후로 출생이 되던 그 사람들이 빠르게 그 노인으로 편입되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막연한 그 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보다는요, 현실이 훨씬 심각해요. 그래서요, 이 주요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사례를 쭉 조사한 게 있어요. OECD 자료를 이제 조사한 건데, LG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 이근태, 김지선을 쓴 논문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요, 헝가리는 197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 73년에서 2015년까지 708만 명에서 662만 명으로 줄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요, 몇 개 국가 한번 봅시다. 이탈리아 1992년에서 2015년까지니까 그러니까 15년하고 8년 하면은 23년이죠. 근데 그 사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가 3,981만 명에서 3,980만 명으로 10,000명 줄였어요. 23년 동안에. 그 가장 상태가 안 좋다는 일본도요, 8,726만에서 20년 동안에 7,682만으로 줄었어요. 한 1,000만 남짓 줄었어요. 그래서 독일 인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라가 별로 많이 안 줍니다. 제일 많이 주는 게 노르웨이는 이거 예외적인 거고, 그 한 해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 장기적인 어떤 그 데이터가 아니니까 요것만 가지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기 시작한 지 10년 이상 되는 나라들을 상대로 볼 땐 가장 안 나쁜 게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요, 우리하고 비하면은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된 나라 중에
상당히 좀 오래된 나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헝가리는 요걸 이제 환산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감소한 비율을 잡아봤어요. 헝가리는 1.5% 1.5% 줄었다는 겁니다. 라트비아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나쁜데 요거는 인구가 185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요, 이 출산율이 낮다기보다는 해외 인구 유출이 너무 많아요. 여튼 9.6%, 이탈리아는 0%, 일본은 6%, 독일은 2.7%, 스페인은 2%, 근데 한국은 12.5%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생산 가능 인구 10% 감소 소요 연수, 아까 한겨레 보도 보셨죠, 그죠? 거기에 한번 넣어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이탈리아는 0%, 10% 감소, 뭐 연수가 아예 뭐 줄어들기를 뭐 거의 안 줄어들었으니까. 일본은 17년, 그 생산 가능 인구가 10% 줄어든데 17년이 걸렸어요. 독일은 37년, 스페인은 19년, 근데 한국은 딱 8년 걸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요, 일본은요, 저출산 고령화의 대명사, 노인국가의 대명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도 최고 속도로 감소했어요. 뭐 특별한 예외, 라트비아 같은 그런 경우를 빼놔놓으면. 그래서 이 일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됐다고 해서 이걸 일본을 100km로 달리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100km로 잡아볼 것 같으면은 그걸 계산해 보니까 독일은 46km, 스페인은 89km, 일본은 100km, 한국은 213km이더라. 거기다가 이 감소의 가속도가 있어요. 자, 생산 가능 인구 가속도는 아까 우리 봤죠? 2021년에서 25년 사이에 100, 120, 166, 194 이런 식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딴 나라들은요, 아주 완만하게 뭐 1년에 뭐 0.1%, 0.12%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뭐 1년에 뭐 한 4, 5%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핵심 노령 노동 연령 인구 25세에서 49세까지, 그죠? 이것도 보면은 30년 사이에 거의 반, 100에서 55%로, 55로 줄어듭니다. 이것도요, 20년에서 30년 사이에는 그 감소율이 13%인데
3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14%, 40년은 이때부터는 이제 막 떨어지는데 10년 사이에 핵심 노동 연령 인구가 27%나 줄어듭니다. 한국이 이 가속도를 감당하고 여기에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해온 걸로 볼 것 같으면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보세요. 일본과 독일은요. 10년 사이에 그 출생률을 독일은 10% 올렸고 일본은 마이너스 4% 줄었다 그지만 거의 현상 유지를 했는데 한국은 4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과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속도에다가 가속도까지 붙고 있는 이 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